근데 이거는 참고용이고요. 여러분의 컴퓨터 상태, 여러분의 뭐 저장 장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클린 all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뜨니까 뭐 1%, 2%.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네, 오늘은 하드디스크 로우 포맷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우 포맷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일반 포맷 방식에 비해서 로우 포맷의 장단점과 로우 포맷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바로 시작을 할게요. 일단 로우 포맷의 장점, 왜 로우 포맷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요 장점을 통해서 쉽게 유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우 포맷의 가장 큰 장점은 배드 섹터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드 섹터라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논리적인 배드 섹터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배드 섹터가 있어요. 물리적인 배드 섹터는 실제로 하드디스크가 실제로 일부가 망가진 거예요. 뭐 긁혀가지고 혹은 뭐 뭔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망가진 건데, 물리적인 배드 섹터는 사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그거는 방법이 없고요. 논리적인 배드 섹터는 뭐냐면 뭐 저장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고 뭐 파일을 지웠다가 다시 뭐 생성했다가 이런 작업을 거치다가 특정 구간, 특정 클러스터, 특정 저장 공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논리적인 배드 섹터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망가진 그 배드 섹터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포맷을 하면은 배드 섹터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이든 물리적이든. 그런데 로우 포맷을 하게 되면 물리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논리적인 배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디스크뿐만이 아니라 외장 하드 혹은 뭐 USB 저장 장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아니면은 뭐 망가지기 직전일 때, 그럴 때 로우 포맷을 해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우 포맷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해요. 요즘에는 우리는 굉장히 개인정보를 많이 중요시 하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포맷을 하게 되면 제 유튜브 영상에도 삭제한 파일 복구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고 띵띵띵띵 눌러주면 바로 복구가 돼요. 포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복구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데, 로우 포맷을 진행을 하게 되면 복구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든 기본적으로는 복구가 안 돼요. 굉장하죠? 하지만 물론 엄청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는 엄청난 범죄자가 아닌 이상 그 정도의 단위까지 가서 복구할 일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전문 업체에서조차도 복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디가우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드디스크 저장 장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는 다 단점이에요. 로우 포맷의 단점, 첫 번째, 오래 걸려요. 겁나 오래 걸려요. 일반 포맷은 뭐 10초, 20초면 되죠? 그죠? 요즘에 퀵 포맷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퀵 포맷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15분, 20분이면 되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요즘에 포맷을 할 때는 일반 포맷도 안 하고 대부분 다 퀵 포맷을 하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뭐 오래 걸리지 않아도 30분 내로 다 걸리는데, 로우 포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저장 장치의 용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적게는 한 대여섯 시간, 많게는 하루 이틀, 물론 3, 4일 걸리기도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라는 어마한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포맷은 그냥 뭐 마우스 우클릭해서 뭐 저장장치 딱 꼽고 마우스 우클릭해갖고 포맷 하면 바로 포맷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우 포맷 같은 경우에는 뭐 명령어를 친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따로 받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배드 섹터가 없고, 그리고 데이터 복구에 그렇게 민감한 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로우 포맷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로우 포맷 하면은 뭔가 조금 더 느낌이 좋아. 아니에요. 똑같아요. 퀵 포맷이나 로우 포맷이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배드 섹터가 없는 저장 장치에 데이터 복구 뭐 그렇게 막 민감하지 않아 그러는 경우라면 로우 포맷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SD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SD에다가 로우 포맷을 진행을 할 경우에는 수명이 현저하게 줄거나 혹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SSD는 절대로 활용을 해선 안 됩니다. 됐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로우 포맷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윈도우 커맨드에서 하는 방식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 설치 없이 윈도우 커맨드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별거 없고요. 일단 먼저 여러분 대상 저장 장치를 꼽으셔야겠죠. 그 작업은 생략을 할게요. 외장하드라면 외장하드, 내부적으로 D드라이브면 D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꼽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고 원하는 대상 하드를 꼽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엔 윈도우 키와 R키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 R키. 그러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죠? 그때 CMD 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띵. 그럼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모바일 랩 이렇게 나오죠? 요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 파트 DISKPART 됐죠? 엔터. 그러면 디스크 파트 하면서 또 창이 하나 또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아까는 요 전에는 보시면 C 드라이브 유저에 아마 여러분 이름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디스크 파트를 치니까 이제는 C 드라이브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디스크 파트라는 점점점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로우 포맷을 원하는 대상 디스크가 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디스크가 현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스트 디스크를 입력할 겁니다. LIST 띄고 DISK 됐죠? 엔터. 그러면 저는 디스크가 0번이랑 1번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 있는 디스크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개수예요. 자,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실제로 윈도우 키와 E 키를 눌러서 제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디스크가 로컬 디스크 C 하나, D 두 개, 윈 XP 어쩌고저쩌고 요거 3개 F 드라이브, 그리고 UEFI NTFS 어쩌고저쩌고 G 4개, 그리고 쉐어드 폴더 Z라는 거 5개. 사실 저는 5개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긴 디스크가 2개일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쉐어드 폴더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 컴퓨터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방식이기 때문에 요건 논외로 두고요. Z 드라이브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 4개거든요. 그런데 왜 2개밖에 없냐면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저는 C랑 D로 나눈 거예요. 됐죠? 그리고 제가 USB를 하나 꼽았거든요. 64기가짜리 USB를 하나 꼽았는데 그 USB도 똑같이 F 드라이브랑 G 드라이브로 나눠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드라이브가 4개지만 하드 드라이브 CD, 하드 드라이브 하나를 CD로 나누고 그리고 USB를 F랑 G로 나눠가지고 사실 가지고 있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디스크 0이랑 1번을 보시면 디스크 0은 100기가로 되어 있고요. 그죠? 디스크 1은 58기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 100기가, 디스크 0 100기가 볼까요? 그러면 C 더하기 D 드라이브가 100기가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볼까요? C 드라이브 속성 눌러볼게요. 자, C 드라이브는 보시는 것처럼 70기가가 들어있고요. 그죠? 그리고 D 드라이브 속성 한번 가서 얼마나인지 볼게요. 속성을 보니까 D 드라이브는 29.1기가, 1메가는 1024바이트 이런 식으로 약간 수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뒷자리가 약간 다른 거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0기가 더하기 29.3이면은 99.3이잖아요. 그럼 100기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스크 0 100기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디스크 0은 요 C 드라이브랑 D 드라이브를 얘기하는 거고요. 똑같은 이유로 F랑 G 한번 볼까요? F는 58.5기가가 있고요. F가 다 들어가 있네. G 볼까요? G는 제가 듀얼 부팅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1메가도 안 돼요. 용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요 58기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리스트 디스크에 나오는 요 값은 실제로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저장 장치의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디스크 1번, 그죠? 저는 1번을 지울 거예요. 1번을 로우 포맷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요걸 보시고 정확하게 번호를 확인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디스크 1번인데 만약에 디스크 0번을 잘못 넣어가지고 포맷을 해버리면 원하지 않는 저장 장치가 포맷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포맷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영상에다가 정리해놨었던 복구하는 방법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디스크 번호를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디스크 1번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 다음 별거 이젠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명령어만 치시면 돼요. 리스트 디스크는 내 디스크가 몇 개인지를 리스트해라
목록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고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저는 1번이고요. 여러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1번일 수도 있고 0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숫자를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SEL 띄고 셀렉트의 약자예요. SEL 띄고 디스크 DISK 띄고 번호. 저는 1번이에요. 여러분 번호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이 1번으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우연찮게 1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디스크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잘못 선택하시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됐죠? 저는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1 디스크가 선택한 디스크입니다. 나오죠? 여기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기서 포맷 하시면 돼요. 포맷하는 방법은 CLEAN, 클린. 그냥 클린을 하시면 1번 포맷이고요. 띄고 all, ALL. 클린 all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모든 섹터를 0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로우 포맷을 하는 방식입니다. 시간 엄청나게 걸려요. 저는 64기가짜리 USB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한 3-4시간 걸릴 거예요. 눌러볼게요. 엔터. 네, 제가 영상을 마이크를 왔다 갔다 거리다가 USB를 잠깐 뽑았다가 다시 꼽았거든요. 그래갖고 오류가 위에 좀 났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은 행동 안 하신다면 딱히 문제 없이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점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기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속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마도 3-4시간, 저 같은 경우는 3-4시간 걸리고, 여러분 만약에 저장장치가 1테라, 2테라, 3테라라면은 진짜 뭐 한 6시간, 10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식사하고 오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주무시고, 이거 만들어 놓으시고 친구 만나러 갔다 오시고,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저도 이 편집을 다시 한번 할게요. 띵. 끝났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파트에서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제 64기가 USB 기준으로는 25분 정도가 걸렸네요. 대충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아래에다가 계산식을 대충 올려놓을게요. 1테라, 2테라 얼마나 걸릴지. 근데 이거는 참고용이고요. 여러분의 컴퓨터 상태, 여러분의 뭐 저장장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시간은 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클린 all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뜨니까 뭐 1%, 2%, 얘네들은 참 정도 없어요. 이렇게 퍼센트라도 좀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마냥 기다리니까 이게 뭐 멈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대충 64기가 기준에서는 25분 정도 걸렸으니까 대충 정리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놓을게요. 됐죠?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이러면은 끝! 네, 이렇게 디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시면 이렇게 한 이후에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디스크를 할당을 해주셔야 되는데, 할당하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검색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요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컴퓨터 관리, 컴퓨터 띄고 관리 하시면 상단에 컴퓨터 관리 나오죠? 선택을 해주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디스크 관리라고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 눌러주세요. 띵. 그럼 이렇게 쭉 나오죠? 요때 보시면 디스크 0이랑 디스크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스크 0은 제가 원래 썼던 그거고요. 그리고 디스크 1은 제가 방금 요 로우 포맷을 했었던 그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할당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요 부분을, 검정색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띵 누르시면 새 단순 볼륨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띵. 그러면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 시작. 저 마법사 아닌데 마법사 시작 눌러주시고, 이거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단순 볼륨 키기를 얼마나 할 것인지, 보통은 요즘에는 그 하나의 디스크, 실제로 하나의 물리적인 디스크를 통으로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통으로 쓸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59998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하나의 디스크로 쓰려면 그냥 요 숫자 그대로 넣어두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반씩 쓸래? 그러면 요 숫자의 절반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다 쓸게요. 다음 띵. 됐죠? 그러면 드라이브 문자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G 드라이브로 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요런 거는 딱히 그냥 만지지 않고 바로 다음을 누르시는 게 여러모로 좋은데, 특별하게 원하는 문자가 있다면, 원하는 드라이브 명이 있다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볼륨을 포맷하지 않은 뭐 설정으로 포맷, 기본적으로는 한 번 정도는 포맷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빠른 포맷 실행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엄청 빨리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은 파일 시스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모바일 랩 믿으시고 기본적으로 NTFS로 갑시다. 요거 FAT랑 NTFS랑 여러가지, FAT도 32 있고 64 있고 뭐 EXFAT 있고 막 여러가지 있거든요. 요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NTFS가 대세다. 요즘엔 요렇게 NTFS로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꼭 설명 드릴게요. 빠른 포맷 실행 NTFS 기본값 새 볼륨 뭐 이름 넣으시려면 넣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단순 볼륨 만들기 마법사 완료. 마침 띵.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아까 검정색이었는데 지금 막 동글동글동글 돌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어요. 끝났다. 이렇게 새 볼륨이 나왔습니다. G 드라이브가 나왔죠. 어디 한번 볼까요? 마우스 2키 눌러서 탐색기를 열어서 새 볼륨 띵. 오케이, 좋았어. 이제 생겼어, 하나가.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방법, 로우 포맷을 프로그램 없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요 지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를 통해서 로우 포맷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직접 쳐야 되고, 그리고 뭐 디스크 0번, 디스크 1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클린 O를 눌렀을 때 그때 아무것도 안 뜬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추가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겠죠. 자, 1번 방법 끝났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사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짱이죠.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제공이 되기는 하는데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일단 웹사이트를 먼저 열어서 말씀드릴게요. 저 인터넷 창을 여시고요. 제 영상 본문에다가 링크 드릴게요. 자, 그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HDDGURU 하드그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Free for Personal Home Use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뭐 개인 사용할 때에는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다만 스피드가 180기가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 친절한가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8테라, 그죠? 1.8테라, 얼추 한 2테라 정도 되겠죠? 2테라를 로우 포맷을 하려면 얼추 10시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대충 감 잡히시죠? 됐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스피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싫다 그러면 오더 퍼스널 라이센스, 요 라이센스를 내시면 3.3불을 내시면 제한 속도 없이 그냥 마냥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로우 포맷을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가 어마어마한 용량이다, 그런 거라면 3.3불 내고 구매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의 선택, 그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운을 받으려면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그 프로그램을 인스톨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그냥 바로 실행 파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터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종종 오류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exe 파일을 바로 실행을 하는 경우라서 아마도 바이러스로 인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처럼 고생하실까봐 저는 그냥 첫 번째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 하드 로우 레벨 포맷 툴 버전 4.4 셋업, 끝에 셋업이라고 써 있는 거. 저는 지금 4.4지만 여러분이 언제 영상을 보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버전은 충분히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띵. 그럼 좌측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1초면 될 거예요. 아이고, 저는 5초가 걸렸네요. 5초로 합시다. 5초 정도 걸리네요. 자, 그리고 실행 띵. 그럼 이렇게 실행창이 나오죠. 그냥 넥스트 뭐 볼 것도 없어요. 넥스트 볼 것도 없어. 넥스트 인스톨 끝. 인스톨 됐죠? 그리고 런치 하드 디스크 로우 레벨 포맷 툴 실행을 하라는 소리죠. 오케이, 피니시. 아, 좋아, 다 됐어. 여기서 이제 어그리 동의해. 그래, 업그레이드 할 거냐 또 물어보네요. 역시 상술이란. 엔터 코드 첫 번째, 두 번째 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Continue for free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캐패시티, 용량이죠. 맨 오른쪽 것만 보시면 돼요. 107기가. 그리고 두 번째 거 62.91기가. 요거 맞는지, 요 두 개.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 개수는 2개입니다. 그죠? 똑같이 나오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거를 할 거죠. 그럼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편하죠? 역시 프로그램이 짱짱맨이에요. 그죠? 너무 편해요. 컨티뉴. 그러면 쭉 나오죠. 디바이스 디테일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로우 레벨 포맷이라고 두 번째 탭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럼 어쩌고저쩌고 워닝 조심해라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난리 난다, 이거 하면은 싹 다 지워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싹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 같은 경우에는 로우 포맷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자, 로우 레벨 포맷 됐죠? 그리고 Format this device 눌러주세요. 띵. 그러면 all data on the selected device will be lost. 너 전부 다 없어질 거야.
한 번 더 경고를 하네요. 착하죠? 좋아. 알고 있어. 예. 넘어간다. 됐죠? 0% 컴플리트. 얼마나 착해. 그죠? 착하잖아. 이러니까 느낌이 오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속도가 이렇게 1초에 18메가, 20메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1% 됐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어요. 100% 컴플리트 43.1MB 1초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왔네요. 시간을 보니까 얼추 24분 정도 걸렸네요. 거의 같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속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없이 바로 진행하는 것과 시간 차이는 거의 동일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거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속도 제한 없이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훨씬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완물이가 된 다음에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륨에 누르면 뭐 디스크 사용 전에 포맷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스크 포맷을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띵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새 볼륨 형식 나오고, 뭐 용량, 뭐 요거 파일 시스템, 아까 제가 기억나시죠? 요거 웬만하면 NTFS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본 할당 크기로 그냥 놔두시는 게 가장 여러모로 좋고요. 그리고 나서 포맷 옵션 빠른 포맷 꼭 체크를 하시고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데이터 다 지워집니다 나오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엄청 빠르죠? 한 5초? 5초 걸린 것 같아요. 포맷이 완료됐습니다. 마무리 닫기. 그러면 이제는 G 드라이브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드라이브 자체도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 관리 메뉴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로우 포맷은 이게 다예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실지 아니면은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없이 바로 커맨드 명령어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지는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보고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